이란에서 토요일 아침 수도 테헤란 등 여러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단순한 가스 누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드론 공격과 IRGC 지휘관 암살 시도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이란 남부 주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의 한 아파트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몇 안 되는 폭발 중 하나입니다. 현지 당국은 이란 언론에 1명 사망, 14명 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의 관심을 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폭발 직후 이란 해군 사령관 알리 레자 타르기리, 에이리 레사 타르기리를 겨냥한 공격이라는 추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격받은 그 도시의 건물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보안기관이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건물은 철조망 등 보안 조치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여러 추측이 나왔으나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곧 소문을 부인하며 암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부 도시 아흐와즈에서 발생한 두 번째 폭발로 넘어갑니다. 이 폭발은 더 컸고 이란 언론은 참혹했다고 전했으나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2명이 잔해에서 구조됐지만 한 가족 4명은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폭발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했고 확인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진만 있고 영상은 없습니다. 2026년 N 사진이 영상보다 조작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선 불전 드론이 목격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식 확인이 없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려던 중 콤시에서 또 다른 폭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영상과 보도에 따르면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는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정찰 헬리콥터들이 현장을 돌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정말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친일한 온라인 여론도 워싱턴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 4번 폭발이 있었고 다른 도시에도 더 많은 폭발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가 전쟁에 대비 중인 상황에서 제 생각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전에 이란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성명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정말로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어떤 기한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요? 오직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에도 전달하셨나요? 네, 전달했습니다. 아보, 연방정부를 그곳에서 철수시킬 때 상황이 험난하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엔가 떠 있어야 한다면 이란 근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837명 교수형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830명 처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일보다는 경주가 훨씬 낫지 않나요? 그들이 837명을 교수형에 처하려 하자 저는 그렇게 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 외교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이란은 협상을 아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함대는 그대로 있고 이란 도시들의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고 어제 막 일어난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에게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고 로비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시위 기간 동안 공격 자제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내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몇 주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만났습니다. 회의 후 그는 사우디가 공습에 동의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군사행동을 위협했다가 물러선다면
그것은 이란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우디에게 미국의 위협이 허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과 냉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야톨라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 사우디 영토까지 확산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우디와 걸프 동맹국들이 사태 악화를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국방장관과 걸프 국가 관계자들은 공격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막으려 합니다. 걸프 국가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란이 더 강해집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그 나라가 표적이 됩니다. 좋은 선택지는 없고 덜 나쁜 선택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최근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 시스템 계약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란의 보복을 예상하는 건지 단순한 방어 확장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 남기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시기가 확실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우디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폭발이 나라를 뒤흔드는 동안 이란 관리들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위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해외에서 조종된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이런 경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또는 유럽인들이든 말이죠. 그들 모두는 도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려 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이 움직임에 끌어들여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가 분열되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증오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려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시위에서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군인을 죽이지도 않고 구급체 불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불을 지르지 않았고 시위대는 시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려를 해결하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수만 명의 이란인을 죽였다는 것도, 이란인들이 경제 붕괴와 억압의 항해 중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미 중앙사령부는 이런 상황에서 IRGC의 해상 긴장 고조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틀간 실사격 해군 훈련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일입니다. 그곳은 세계 석유 20%가 지나가는 주요 병목입니다. 이 훈련은 메시지 전달용으로 이란이 공격당하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훈련 발표와 함께 이란 외무장관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패배해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6월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해 결국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If this war is repeated, 그들은 이번에도 같은 실망과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더 잘 준비됐고 지난 전쟁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탄도미사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도 다시 점검했고 더 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공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날카롭고 매우 강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외교가 잘 되길 바라며 이 모든 일이 필요 없길 바랍니다. 그가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발언은 그들이 물러서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외무장관도 우리가 이 채널에서 논의해왔던 한 가지, 즉 이란에서의 정권 교체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정권은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독재도 아닙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변화가 걱정되시나요?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는 어디에 있고 건강은 어떤가요? 정권 교체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일부는 이 꿈에 집착합니다. 우리 체제는 워낙 뿌리가 깊어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체제는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독재국이 아니며 체제가 깊이 뿌리내려 수십만 명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구성원들은 군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심지어 종교기관들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울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한 동일한 분석입니다. 체제 교체는 지도자 제거뿐 아니라 전체 구조가 무너지거나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외무장관이 답변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어제 이란 언론이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에서 이란과 함께 합동 해군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오늘 그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이란이 방위 강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러시아나 중국에서 군사 지원을 받았냐고요? 중국에 대해서요? 제가 답할 거라 생각하세요? 네. 네, 답변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러시아는 비용이 많이 들면 동맹국을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르메니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그럴 수 있으니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은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4개의 전쟁 관련 영상이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한 영상도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영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생존을 위해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릴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가 아닌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원하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세요. 가입하시면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릴 영상을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